존경하는 국회 국방위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을 모시고 제2롯데월드 초고층 추진에 대한 롯데의 입장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롯데물산을 맡고 있는 기준입니다. 오늘 저는 저희들의 입장을 다음과 같은 순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추진 배경과 기대 효과에 이어서 비행안전과 관련한 저희의 입장, 그리고 사회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특혜 여부를 설명드리고 끝으로 저희의 최종 입장을 요약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서울은 63빌딩 이후에 올림픽 88년도입니다. 올림픽을 치르고도 뚜렷한 관광명소 개발이 부진했던 반면에 동아시아권의 경쟁국가들은 말레이시아의 페트로나스 타워, 대만의 타이페이 101 타워, 상하이 푸동지구의 진마오 빌딩 국제 파이낸셜 센터, 그리고 홍콩 IFC 국제 금융 빌딩, 요코하마 랜드마크 타워 등 초고층 건물을 완성하여서 여기는 수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주변국들과 비교할 때 역사적 유물이나 자연자원이 취약한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2007년까지 유일하게 관광 수입이 감소했습니다. 그런 반면 주변 경쟁국가들은 관광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나라 관광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울에도 세계적인 도시관광 명소 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그룹은 88 올림픽 이후 제2롯데월드 부지에 무엇을 할 건가에 대해서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잠실 롯데월드와 상승 효과를 거둘 수 있는 21세기 도시관광 자원으로서 초고층 건물을 대표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롯데월드와 연계해서 세계적인 관광명소를 만들고 서울에 랜드마크를 건설해서 국가 발전에 기여해야 하겠다는 신념으로 제2롯데월드 초고층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대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5년간의 건설 기간 중에 연인원 250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이에 따라서 약 4,300여 원의 인건비가 지불될 것입니다. 둘째, 건설 완료 이후에도 약 2만 3천 명의 상시 고용이 이루어져서 주로 서민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가 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기존 롯데월드와 합해서 간접적인 효과를 제외하고도 연간 총 4억 불의 직접적인 관광 수입이 기대됩니다. 넷째로는 초고층 건설로 인한 첨단 기술 축적으로 시공만이 아닌 설계, 운영 분야까지도 세계 초고층 건설 시장을 선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2년간 지리하게 계속된 비행안전에 대한 저희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년 전인 1994년 서울시에 초고층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서울시를 통해서 군으로부터 회신받은 내용은 비행안전구역 밖에 위치한 부지는 군용항공기지법상의 해당 사항이 없다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저희가 초고층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고층의 현 위치는 현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그 이전에 군용항공기지법에서 규정한 비행안전구역을 벗어나 있어서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점은 군도 확실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년 후인 1990년 7월 저희가 건축 허가를 신청했을 때 공군은 비행안전구역 밖이라도 고도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내온 이후에 안전에 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이어져 왔습니다. 존경하는 국방위 의원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만약에 안전에 관한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만에 하나 사고가 난다면 저희 그룹 존립에 치명적일 수가 있고 전 국민과 이 나라에 얼마나 많은 심려를 끼쳐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하고 검토해 왔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행 안전에 관해서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이 연방항공청에서 비행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초고층이 가능하다라는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또한 공인 충돌 위험 모델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도 초고층의 충돌할 확률은 1000조분의 1로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연방항공청 기준은 민간 항공기뿐만이 아니라 미 6회 공군, 여러 해외 기지를 포함한 모든 기지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근거에 의해서 비행안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초고층 건립을 추진해 오고 있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다음은 특혜 논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 면이 많습니다. 초고층 사업은 수익성이 없어서 20년이 지나도 적자를 면하기 어려운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초고층은 40, 50층 정도 일반 건물에 비해서 단위당 공사비가 3배 더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호텔 숙박료나 사무실 임대료를 3배 높게 받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만약 초고층 건물을 짓지 않고 그 자리에 주상복합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한다면 수조 원대의 이익을 즉각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한 기대 이익을 포기하고서 초고층 건축을 하는 일이 특혜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특혜와 연관 지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 롯데는 특혜를 받아야 할 이유도 필요도 상관도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그룹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방위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만약 이 사업이 허용되어서 10년 전에 세계에서 제일 높은 초고층 실현되었다고 한다면 국가 홍보 차원에서 얼마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겠습니까? 서울, 나아가 대한민국의 랜드마크로서 세계적인 화제가 되어서 세계인의 발길을 모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실현되지 못한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제2롯데월드 초고층 프로젝트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고 많은 격려와 함께 여러 가지 충고도 받고 있습니다. 저희 그룹은 이러한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여서 합리적이고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추진하고자 최선을 다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저희 그룹은 지난 10수년간 사회적인 관점을 수용하고 검토하고 정리하느라 이미 많은 기회손실을 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그룹의 기본 입장은 법에 허용이 되고 안전하다면 이 사업은 당연히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외자를 들여와서 조국에 투자하겠다는데 왜 머뭇거려야 합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경제를 살리는데 이바지하겠다는데 왜 그렇게 많은 시간이 허비돼야 합니까?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세계적인 건축물을 우리 땅에 우리 힘으로 건설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지나칠 정도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많은 것을 고려해 왔습니다. 지금은 생각이 아닌 행동할 때입니다. 호소드립니다. 이제 법에 문제가 없다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열린 공청회가 대한민국 경제가 힘차게 도약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소망으로 저희의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